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2010년에 방영하여 무려 34%의 역대급 시청률을 올린 드라마가 실화의 바탕을 둔 드라마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이 드라마에 푹 빠진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784년 3월 노비로 들인 최고대의 삼녀 곱덕이 1789년 8월 25일 밤을 틈타 도주한 바 오는 10월 5일까지 곱덕을 붙잡아 오겠습니다. 노비 매매 과정에서 신뢰를 저버릴 일을 했다면 관청에 고발돼 엄한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김도영 전북대 국문학과 교수가 지난 9일 공개한 전북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고창 함양오시 문중에 고문서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생활상의 한 대목입니다. 이 문서는 노비 매매를 중개한 거강꾼 오삼재가 1789년 9월 3일 오시문중 대리인인 노비 운노미에게 써준 약정문서와 같은 수기입니다. 이 짧은 고문서에서 조선시대의 노비 매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노비가 도망갔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배우 장혁이 주연한 인기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과도 같은 조선시대 노비 매매와 도주 사건이 약 240년 전 고창에서 실제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거강꾼인 오삼재는 1784년 3월 11일 오시문중의 노비 매매의 보증인으로 참여해 거래를 성사시켰으나 5년 뒤 매매한 노비가 도망을 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오시문중의 다른 고문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정황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양인이었던 곱덕의 아버지 최고대는 1784년 3월 11일 거강꾼 오삼재의 중개로 자매 문기를 써 셋째 딸 곱덕을 오시문중의 노비로 보냅니다. 작성된 매매 문서를 보면 최고대의 집안은 지난해 흉년으로 집안 전체가 굶어 죽을 형편에 놓이게 됐고, 셋째 딸 곱덕을 오시문중의 쌍갑에 매매해 공궁을 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서에는 흉년으로 수많은 식구가 오랫동안 부항이 들어 살 길이 막막하니 굶주려 함께 죽는 것보다는 여식을 쌍갑으로 팔아서 생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에 삼녀 곱덕을 오생훈의 집에 뒤에 태어날 아이와 함께 영영 방매합니다라는 문구는 남은 식구들을 위해 여식을 노비로 보내야 했던 조선시대 가장의 착잡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곱덕이 도망가 매매 등에 관한 문서를 살펴보면 곱덕은 흉년으로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운 형편인 집안 식구들을 위해 쌍값에 노비로 팔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어떤 연유에서인지 5년 만에 야반 도주를 하고 추노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고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곱덕은 끝까지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는 드라마 추노에 푹 빠져서 엄청난 리뷰들을 남긴 중국인 반응을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노를 시청한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아무리 봐도 근래 최고의 사극 로맨스 드라마 중 하나로 여운과 설렘, 엔딩은 더욱 눈물겹다. 여주인공은 남주와 함께 떠나고 남주도 죽지만 마지막 순간에 여주인공과 함께하게 되었고, 기사도의 대인은 종말을 구하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 한국 드라마에 이런 명작이 있는지 왜 몰랐을까. 운명적으로 널 사랑해를 보고 2023년에 추노를 보게 돼 장혁을 우연히 발견했다. 난 그냥 이대길과 사랑에 빠졌다. 이 드라마를 잊을 수 없다. 훌륭한 스토리, 연출, 연기, 그림, 액션, 음악의 완벽한 조화. 이대길 캐릭터는 잘 쓰여진 캐릭터이며 장혁이 이 캐릭터를 살려내느라 고생 많았어. 브로맨스도 좋아. 설아도 따라다니는 것이 좋아. OST 대박. 액션 장면 최고야. 대부분 현실적이야. 그리고 복군 진짜 좋아. 아름답고 웅장하고 감성적이며 드라마틱하고 독특했습니다. 코믹한 부분들에 잘생김을 더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나는 드라마의 슬픈 부분에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 이야기도 사랑스럽고 실제 한국 역사의 일부였기에 이 드라마가 훨씬 더 재밌었다. 처음에 이 시리즈를 보고 싶었을 때 조금 회의적이었고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 5, 6화를 보고는 포기할 수 없었다.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했다. 아름다운 사극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혁, 오지호는 격투, 브로맨스, 경쟁 부분에서 명작을 만들었다.
노예 사냥꾼은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다. 모든 것이 스토리라인, 편집, 연출, 영상, 테마, 음악, 사운드 트랙, 시나리오, 연기 모두 훌륭했다. 장혁과 우주의 연기가 빛났고 이다희를 제외한 출연진 모두 정말 사랑했다. 그녀는 성격이 약하고 답답했다. 대기를 위해 그리고 슬프고 아픈 결말을 위해 울었다. 이 드라마의 모든 장면을 사랑했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드라마가 추노처럼 흥했으면 좋겠다. 어젯밤에 이 2010년 엄청난 시리즈를 막 끝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시리즈였습니다. 역적과 동등합니다. 13년 전에 출시되었지만 노예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시리즈입니다. 엄청나게 비인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역사의 일부입니다. 나는 이 드라마에 만족할 수 없다. 그 느낌이 계속해서 나를 때린다. 장혁은 이대기를 훌륭하게 연기했다. 출연진들 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춘옥군. 지금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극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내가 본 최고의 사극 중 하나이며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캐스팅, 훌륭한 연기, 훌륭한 줄거리 전개, 훌륭한 음악 모두 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 역사 묘사 여러 스토리라인은 환상적입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본 한국 드라마였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두 주인공 사랑해요. 훌륭한 스토리라인, 하지만 매우 슬픕니다. 저는 장혁의 완전 팬이고 그는 이 드라마에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한 캐스팅. 전체 에피소드 시청을 마쳤습니다. 진짜 눈물 난다. 가슴이 아프다. 너무나 좋은 K-드라마. 완전 추천. 2012년 처음 본 이후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멋진 스토리를 본 적이 없는데 이 편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놀라운 드라마, 새드 엔딩이지만 그래도 최고. 내가 본 최고의 드라마, 역대급 사랑, 용기 모든 것이 있다. 내가 매년 보는 최고의 드라마, 난 이 드라마의 스토커 팬이다. 그냥 한국 드라마는 최고다. 마지막은 보기 싫다. 너무 잔인하다. 진짜 내 생에 제일 많이 웃고 운 드라마다. 전설적인 드라마, 장혁은 그냥 전설이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인들도 이 드라마에 푹 빠진 모습이 고스란히 댓글 반응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춘옥군에 쫓겼던 곱덕이는 잡혔을까요? 거강꾼 오삼재의 곱덕이를 잡겠다는 다짐은 결연했지만 도주한 곱덕은 춘옥군의 손에 잡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북대 박물관이 소장 중인 오시문중의 호족단자에는 곱덕이 1879년까지 도망노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미로 18세에 도주한 곱덕은 108세가 되는 해까지도 붙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다 보니 춘우를 시청한 중국인 반응이 궁금해서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